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102회차 경기고요. 9월 3일 밤에 시작되는 스페인 라리가 두 경기로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라스팔마스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빌바오, 이렇게 총 두 경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102회차 경기들이 많이 발매가 되어 있는데 꾸준히 라리가 쪽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한 번 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지루나와 라스팔마스의 맞대결 지금 바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지난 라운드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홈팀 지루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루나 같은 경우는 세비야까지 잡아내면서 시즌 초반 기세가 바짝 올라있는 상황이다. 자, 굉장히 기세가 매서운데 세비야의 홈에서도 중앙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중원에 있는 에레라와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모두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공격 효율에 있어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중원에서의 활약이 굉장하다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이번 상대 라스팔마스가 점유율을 선점하는 유형의 팀이긴 하지만 에이스인 알레이스 가르시아를 필두로 중원의 힘이 지루나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33보다는 4141처럼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전형의 장점은 442와 비슷하게 두 줄 수비를 만드는 전형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라스팔마스의 중앙 진입을 막을 만한 플랜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지루나고요. 스투아니의 경기 영향력이 나이 때문에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측면을 돌파하면서 올라온 크로스를 받아먹으면서 3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고요. 웅크리는 헤타페를 상대로는 굳이 중원을 고집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우회하면서 공격 루트까지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 지로나입니다. 자, 그리고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올려주는 킥도 상당히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배당을 받을 만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바로 원정팀 라스팔마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팔마스는 소시에다드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올 시즌 경기를 지배하는 것에 비해 골이 잘 나지 않고 있는 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올 시즌 기록한 골이 3골인데 3경기 1골에 불과하고요. 올 시즌 3경기에서 1골에 불과하다. 그리고 4경기 점유율을 지는 운영을 채택하는데 문제는 압박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상대가 압박을 조금만 거세게 걸거나 공간을 아예 안 주는 운영을 했을 때는 아예 박스 안으로의 진입 자체가 버거워 보였고요. 참고로 라스팔마스는 라리가에서 기대 득점이 1점 이상이었던 경기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라스팔마스가 공격 작업의 정교함을 위해서 라인을 올리게 되어도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고 오히려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더 높을 전망이다. 자, 그리고 지루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4-1로 두 줄 수비를 만들고 헤타페전에서 효과를 본 측면 역습을 가동하면 라스팔마스가 공격도 수비도 모두 안 되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전술적인 특성상 지루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도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루나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왜냐? 라스팔마스가 비록 점유율을 높여도 박스 안으로의 진입이 조금만 거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지루나는 기본적으로 중원에서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사시에는 두 줄 수비 양상도 만들 수 있고 라스팔마스의 공격 작업은 또 한 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지루나가 공격을 잘 제어하고 헤타페전에서 보여준 측면을 공략한다면 라스팔마스가 꽤나 위험한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지루나는 4-1-4-1 전형으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하고 중원에서의 힘이 굉장히 좋은 팀이며
라스팔마스는 여전히 압박에 힘겨워하고 최전방에서 점유율을 가져오더라도 득점까지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추천픽으로는 지루나 승리에 지루나 마이너스 1.0 핸디슨 그리고 2.5 언더까지 예상하면서 첫 번째 경기 분석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02회차 96.70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마요르카와 빌바오의 맞대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양 팀의 지난 라운드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홈팀 마요르카입니다. 자, 마요르카는 그라나다와 난타전을 벌이는 의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장점이었던 수비가 너무나도 삽시간에 무너져버렸고 결국 패배했다. 자, 12분 만에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허용했고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야 했던 것이 아쉬웠을 듯한 매치였습니다. 자, 사실 지난 경기에서 초반에 실점이 나와서 그렇지 실점이 없었더라면 5백을 지난 경기 실점이 없었다면 사실 5백을 가동하면서 매우 수비적인 태세를 취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빌바오를 상대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그런데 빌바오의 공세가 양측면의 윌리엄스 형제의 기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팀이고 그 형제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실점이 제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시즌 마요르카가 빌바오를 상대로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상성에서 밀리는 양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오히려 선전했다고 볼 여지가 큰데요. 물론 무리키가 지난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고 공중볼을 따내는 것 이외에는 경기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마요르카도 1득점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빌바오입니다. 자, 빌바오는 두 골을 먼저 허용하면서 위기를 일찍 허용했지만 니코와 이냐키 형제가 측면에서 날아다니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다소 정적인 베티스를 상대로 해서 베티스를 기동력에서 앞섰다고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지난 시즌부터 유독 수비 라인을 낮게 유지하는 팀에게 고전했고 이번 상대 마요르카 역시 마요르카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1무 1패를 기록하며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인데,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냐키와 니코의 기동성 자체는 좋지만 디테일하고 섬세함이라는 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팩트고요. 상대의 극단적인 5백에 무득점을 기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나마 포워드인 구루세타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고 구루세타의 연계를 받아서 전진성을 보여줄 산세트가 돌아온다는 점은 유일하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을 받은 상황에서의 좁은 공간은 산세트도 똑같이 겪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온더볼 상황에서 산세트가 충분히 강점이 있는 자원이긴 하지만 산세트의 역할은 철저히 어시스턴트에 가까운 유형의 자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부호가 남는다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선택지는 저득점입니다. 왜냐? 일단 마요르카나 오사수나처럼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팀에게 빌바오가 상당히 약한 모습이 있었고 이 두 팀이 지난 경기 상대 베티스와는 다르게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넓게 필요한 빌바오가 공략하기는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 지금 보시면 무승부의 배당이 2.90으로 어느 정도 낮게 형성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무승부 쪽 접근도 괜찮다라는 선택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올 시즌 빌바오는 유독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팀에게 약점을 노출했고 마요르카 역시 공격에서 자꾸 가래가 껴가지고
큰 영향력이 없기에 어느 한쪽이 쉽게 우세를 점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무승부 쪽 접근에 당연히 플러스 핸디 쪽 접근 예상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1.0 마요르카 프렌 그리고 2.5 언더 쪽을 주력적으로 생각해보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라리가 두 경기 지로나와 라스팔마스의 맞대결 그리고 마요르카와 빌바오의 맞대결까지 내용 분석해보았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은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합리적인 선택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